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정말 수입 SUV 모델 중에 정말 인기 모델이죠. 5천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대형 SUV, 바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돼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포드 6세대 익스플로러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6세대 익스플로러가 국내 출시됐습니다.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에 이만한 크기의 SUV를 사실 그동안에는 찾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 5세대, 전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구매를 하셨고, 또 많은 판매고를 올린 차량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5천만 원대 가격대에 이 정도 크기에 되는 SUV를 많이 찾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국내 제조사,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모하비를 선보이기도 했고, 팰리세이드도 있고요. 그동안에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좀 경쟁 모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익스플로러가 출시가 되면서 과거의 명성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곳 양평까지 조금 차량을 시승하고 오면서 간단하게 이 익스플로러를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국내에서 이제 경쟁 모델이 많아지긴 했지만 나름의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로워진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이제 플랫폼의 변화겠죠. 기존에는 이제 전륜 플랫폼에서 이제 후륜 플랫폼으로 새롭게 바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었던 데는 이제 포드가 새로운 이제 플랫폼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많은 플랫폼들의 수를 이제 5개로 줄이는 대대적인 이 플랫폼 전략을 포드는 현재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수를 줄이는 게 사실 요즘에 이 자동차 제조사들의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모듈형 플랫폼을 통해서 뭐 하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차종의 뭐 소형 세단부터 SUV, 대형 SUV까지 이렇게 다양한 차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자동차 산업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수를 줄이고 한정된 플랫폼으로 다양한 라인업의 차를 만들어내는 게 회사의 수익성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세단 모델들을 많이 좀 정리를 하고 픽업과 SUV 모델에 좀 집중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추가하자면요. 익스플로러는 정말 그 미국의 대형 SUV, 뭐 미국 시장에서는 중형 SUV에 속하는 모델이긴 합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좀 대형 쪽에 속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이 중형 SUV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차량이 바로 익스플로러입니다. 1990년도에 1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그때도 이제 도심형 SUV, 그동안에 오프로드 SUV 하면은 이제 오프로드 중시의 차량을 많이 생산했던 반면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도심형 SUV를 표방하면서 프레임 바디보다는 이게 모노코크 바디를 선택을 해서 좀 차별화를 가져갔었죠. 그 이후에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5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고, 또 5세대 모델부터 이제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5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 저렴한 가격에 큰 크기의 넉넉한 적재 공간, 뭐 2열 공간들을 내세워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고요. 중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거치고 지금의 6세대 모델이 국내 출시가 되게 된 거죠. 네, 그럼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 헤드램프의 디자인 변화가 가장 먼저 전면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겠죠. 기존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라인을 가져가는 뭐 직사각형 형태의 이러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보여줬던 반면에, 지금의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더 이제 겹쳐지는 형태로 좀 더 크기를 좌우로 늘린 형태로 좀 디자인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최근에 다양한 차량들을 출시하는 제조사들이 많이 조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헤드램프와 이렇게 연결되는 이 커넥티드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와이드하고 강한 인상을 보여주는 이 전면부 디자인을 최근 신차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역시 익스플로러 역시 그러한 디자인의 룰을 좀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단의 안개등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는 기역자 형태에서 이제 일직선상으로 된 이러한 형태로 좀 바뀐 것도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이 전면부 디자인 역시 조금 수평 기조의
좀 와이드한 폭을 강조한 그러한 디자인으로 이 전면부 디자인이 바뀐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이제 상향등과 하향등을 이제 바꿔주는 그러한 헤드램프가 새롭게 좀 적용이 됐고요. 요 상단 라인을 보시면 이제 주간 주행등이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이제 방향지시등, 뭐 비상등이 켰을 때 반짝이는 부분이 요 하단에 요 정도의 폭 정도 되는 이러한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헤드램프 측면에 보면 이게 노란색 반사판이 적용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미국 차량의 전형적인 뭐 특징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헤드램프 끝에는 익스플로러라는 차량의 이름도 좀 새겨져 있는 것 볼 수가 있네요. 이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5세대 익스플로러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좀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조그만 변화를 하나씩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타이어부터 좀 살펴보면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 20인치 휠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대구경의 타이어긴 한데 워낙 이 팬더가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휠의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뭐 그래도 좀 적당한 비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팬더 같은 경우에도 이 플라스틱 몰딩 같은 것이 좀 덧대어져 있어서 볼륨감보다는 좀 기능성에 좀 중점을 둔 그러한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검은색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지가 않는데, 이번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델처럼 이 루프와 바디가 살짝 좀 떠 있는 듯한 뭐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이 플로팅 루프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필러 같은 경우에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루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상, 그러니까 차체 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루프가 살짝 좀 떠 있는 듯한 그러한 좀 시각적인 요소를 강조한 이러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전 세대 모델과도 좀 유사하게 같이 갖고 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플로팅 디자인은 이제 C필러를 지나서 이 D필러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D필러의 이 끝부분 역시 검은 패널로 좀 처리가 돼서 차량의 전고를 조금 더 낮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과 이 C필러의 디자인도 좀 미묘하게 좀 각이 좀 달라졌는데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세워져 있는 이 C필러 라인을 보여줬다면 이제 6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누워있는 스타일로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좀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에 보면 한 가지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키리스 엔트리고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의 스마트 키를 통해서도 당연히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지만, 이 차량의 측면, 이 B필러 쪽에 보면은 이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서 차량에 탑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능도 이쪽 B필러에서 터치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 기존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라든지 리어 범퍼 디자인에서 약간의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2.3 에코부스트 엔진이 탑재된 이런 차량답게 이 리어램프 하단은 이 에코부스트 4륜구동 모델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익스플로러의 실내 디자인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모델보다 이 전장, 전폭, 전고는 같고요. 전장, 전폭이 상당히 길어지고, 특히나 이제 휠 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실내 공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후륜구동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많은 이 드라이브 파워트레인 같은 부분들이 이제 차량의 뒤쪽으로 좀 이동하면서 이 앞쪽의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1열 공간 자체의 레그룸도 상당히 좀 넓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2열 공간 같은 경우도 아까 앉으면서 이 시트를 앞뒤로 조정을 해봤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좀 이동하는 것을, 슬라이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시트 같은 것을 완전히 좀 뒤로 젖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이 레그룸 공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적재 공간, 이 화물 공간, 그리고 승객 공간들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열 디자인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수직 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가로 기조로 바뀌게 되는 부분들을 좀 한눈에 봐도 이제 좀 알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차량 곳곳에 사용된 이 소재 역시 이 대시보드 상단도 조금 이제 쿠션감이 있는 소재들로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것도 손이 닿는 여러 부분, 특히 뭐 암레스트 부분이라든지 도어 트림의 이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에 가죽 소재로 돼서 뭐 부드러운 촉감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계기판 구성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가운데에 이 디스플레이 창이 하나가 위치를 해 있고요. 좌우로 속도계와 그다음 RPM 게이지가 좌우로 아날로그 형태의 게이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연비 정보라든지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앞뒤 구동력이 배분되는 상황도 이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의 기울기를 표시하는 이 게이지도 이 디스플레이 계기판 안에 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덧대어져 있는 살짝 이 끝이 D컷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왼쪽에는 ADAS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익스플로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제 8인치 디스플레이 창이 탑재가 됐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 빌트인 타입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살짝 이제 살짝 띄어져 있는 이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 창이 추가가 됐습니다. 국내에는 사실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 해외에서 출시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크기의 12인치 크기의 이 세로로 긴 형태의 이 디스플레이 창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는 미적용 모델이고요. 국내에는 8인치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드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싱크3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앱 같은 것을 누르면 이 모바일 앱을 좀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뭐 전화라든지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차량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볼 수가 있는 화면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차량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설정 버튼들도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싱크3 같은 경우에는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OTA라고 하죠. 이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사항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무드 조명이라고 불리죠. 야간에 이제 분위기를 살리는 이 조명들이 켜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색상을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 내에서 이제 설정을 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창 좌우로는 이제 송풍구가 위치해 있는데요. 가로로 긴 형태의 송풍구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도 이전 모델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창 하단으로는 좀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납 공간 하나가 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자주 쓰는 공조장치 버튼이라든지 뭐 볼륨 버튼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버튼들이 상당히 조금 잘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매트한 재질의 이 크롬 버튼들과 함께 일반적인 물리 버튼들이 이렇게 한 곳에 좀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뭐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통풍 시트 기능 같은 버튼들이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하단으로는 이제 트레이를 열어보면 또 굉장히 좀 깊이가 깊은 이 수납 공간도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USB A 타입과 C 타입 이 두 가지가 위치해 있고 C거잭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뭐 버튼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이얼 형태의 변속 기능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또 그 옆에는 컵홀더, 넉넉한 크기의 컵홀더와 함께 드라이브 모드 전환 다이얼이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총 7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전환을 해보면 뭐 에코, 일반, 스포츠, 뭐 눈길, 진흙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행 모드를 이제 전환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 디스플레이 화면의 배경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익스플로러 하면은 이 오프로드 성능을 좀 강조한 모델이라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 하단으로는 이게 내리막길에서 주행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이라든지 트랙션 컨트롤 버튼도 위치해 있고요. 뭐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에 출시됐던 기아 K5도 이렇게 좀 세워서 꽂는 형태로 되어 있었죠. 익스플로러 역시 이렇게 세워서 눕혀놓는 형태로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암레스트 하단에 보면은 굉장히 좀 넓은 공간에 이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작은 트레이도 하나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C거잭만 하나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뭐 일렬 공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소재들도 많이 적용되어 있고요. 새로워진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창, 터치 방식의 이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조금은 더 그래도 디지털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상당히 좀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익스플로러 1열 공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2열 공간 역시나 뭐 기대했던 것만큼 그리고 신차 발표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2열 공간 상당히 좀 넉넉한 이 무릎 공간 그리고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휠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열 공간이 늘어나고 또 적재 공간이 늘어난 부분으로 좀 활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무릎 공간 살펴보면은 제가 키가 한 170인데요. 주먹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 무릎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도 뭐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공간, 여유가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는 2열 공간도 볼 수가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1열 시트보다 살짝 높이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전방 시야 같은 것도 괜찮고요. 특히나 이제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열 공간에서 느끼는 이 채광, 개방감 같은 것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4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이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뭐 높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에서도 이 가운데 시트에 앉아도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요. 레그룸 공간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인 3명이 타는 경우에 어깨 공간이 다소 좀 좁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장거리 주행에서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성인 2명이 탄다면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 2열 앞쪽에는 공조장치 버튼들도 위치를 해 있고요. 그 하단으로 USB 포트, 그리고 C타입 포트와 일반 A타입 포트가 하나씩 위치해 있고 230V 콘센트도 하나가 위치해 있네요. 그 하단으로는 작은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사실 뭐 핸드폰 같은 것을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할 때 이곳에다 놓고 충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을 빼고 이 양쪽 끝에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 레버를 당겨서 앞뒤로 이제 슬라이딩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상당히 슬라이딩이 많이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 폭이 넓어서 여러모로 좀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시트 같은 경우에 이게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힐 수가 있고 각 시트의 상단에도 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들이 각각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중간에 이제 암레스트가 있는데요. 뭐 단촐한 구조입니다. 컵홀더가 하나 있는 암레스트 같은 것도 위치를 해 있고요. 탑승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B필러 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단에는 옷걸이, 그 다음에 송풍구도 위쪽으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지 엔트리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3열로 조금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를 잡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조금 밀리면서 공간이 좀 넓어지게 되죠. 이 사이로 이제 3열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3열로 이동할 때 좀 이 하단에 지금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밟고 조금 더 쉽게 3열로 좀 이동할 수가 있겠죠. 3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앉기엔 다소 조금 좁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릎이 거의 앞열 2열 시트의 시트와 좀 닿는 위치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성인은 조금 더 장거리 주행할 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헤드레스트를 세우고 조금 기대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장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3열 공간 위쪽에도 이렇게 송풍구 버튼이 있어서 뭐 더운 여름에도 조금 쾌적할 것 같고요. 이 3열 시트 같은 경우에 2명이 앉기에 조금 적당한 크기고요. 이 기울기도 상당히 좀 편안하게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고 좌우로는 컵홀더와 이 작은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따로 없는데 오른쪽에만 이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따로 위치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익스플로러의 조금 편리한 기능 중 하나가 이 3열 시트를 전동식으로 좀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적정 공간 오른쪽에 보면요, 이 버튼들이 있는데요. 시트를 이제 하나만 열고 닫을 수도 있고 또 두 개를 같이 접고 펼 수도 있는 그러한 전동식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헤드레스트까지 접히면서 자동으로 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3열 시트의 활용도가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그 전동식 버튼들을 통해서 이 시트를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트를 펴고 접을 때 힘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버튼만 눌러서 3열 시트를 접고 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적정 공간 하단에도 이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이 위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큰 패널을 말고도 이 좌우로 패널들이 또 있어서요. 이렇게 모든 패널을 젖히게 되면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널찍한 수납 공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수납 공간 하단을 또 열어보게 되면 이제 스페어 타이어까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주행 성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6세대 익스플로러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주행 성능에도 이전 모델과 조금 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좀 잠깐 좀 시승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전륜구동 플랫폼에서 후륜구동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이 주행 특성 자체가 미묘하게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엔진의 출력이 올라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후륜구동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이 차량의 뒤쪽에 조금 더 넉넉한 토크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초반 가속력도 기존의
전륜구동 플랫폼의 5세대 모델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강한 토크가 이 운전석까지, 이 시트까지 이제 몸을 조금 붙이게 만드는 그러한 가속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2.3 에코부스트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기존보다 이제 출력이 높아진 이제 에코부스트 엔진인데요. 최고 출력은 304마력에 최대 토크는 43.9의 토크를 발휘하는 굉장히 넉넉한 토크의 엔진이고요. 1500rpm부터 이제 초반 토크가 좀 발휘해드리는 그런 엔진인 만큼 일상적인 좀 실생활 영역에서 굉장히 좀 덩치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2톤이 넘는 차량이긴 하지만 조금 더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2.3 에코부스트 엔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에코부스트 엔진 하면은 효율성도 상당히 좀 높인 부분이 있겠죠. 엔진 자체를 통해서 효율성이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는 이제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던 반면에 이번에는 이제 10단 변속기로 적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비 효율이 조금 더 높아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주행을 해봐도요, 지금 주행 상황에서 RPM 엔진 회전수가 높아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단수들이 변속되는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변속 시에 특별히 이렇게 변속 충격은 느낄 수가 없지만 RPM이 좀 낮은 구역에서는 변속기에서 좀 히스테릭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상적인 주행에서 그렇게 자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는 실내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7가지나 되는 다양한 주행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모드, 그 다음에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때 주로 쓰게 되는 모드일 것 같고요. 눈길이라든지 지느길 같이 험로 주행에 적합한 주행 모드도 이 기어 변속 버튼 아래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견인 모드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전륜구동 플랫폼에서 후륜구동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좋아진 성능 하나가 바로 이제 견인 성능이겠죠. 사실 이 익스플로러를 구매하시려고 만든 분들 중에 이제 캠핑 용도로도 많이 조금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성능이 좀 좋아졌다, 또 견인 능력도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담력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조금 무거워진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여성분들이라면 조금 무게가 조금 나가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이 스티어링 담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브레이크 감도 같은 경우에도요, 초기에 담력이 센 편은 아닙니다. 조금 더 깊게 밟아야지 브레이크 최대 담력이 좀 발휘되는 그러한 세팅으로 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차량의 무게가 조금 나가는 부분이 이 브레이크를 밟아 보면서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엑셀 페달에, 가속 페달에 좀 힘을 실었을 때는 경쾌하게 주행해 나가는 것도 새로워진 이 익스플로러의 주행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양평일대 좀 와인딩 코스를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와인딩 코스에서 차량의 주행 질감 같은 게 상당히 좀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전장 같은 경우에 5m가 넘는 차량이고요. 트래버스를 제외한다면 국내 판매되고 있는 그 대형 SUV 가운데 가장 긴 전장을 보이는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너를 돌 때라든지 유턴을 할 때 굉장히 좀 회전 반경이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좀 경쾌하게 이제 코너를 주행할 수 있고, 또 회전 반경도 생각보다는 좀 작은 편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락토락이 한 3.0이 조금 더 넘어가는 수치거든요. 굉장히 조금 많이 돌려야지 이제 차량이 회전하긴 하지만, 플랫폼이 바뀌면서 오버행 자체가 굉장히 좀 짧아졌습니다. 이 오버행이 짧다는 게 이 주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큰데요.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비슷한 크기의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미니 같은 경우에, 미니 쿠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은 앞뒤 오버행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짧은 앞뒤 오버행의 차량 같은 경우에 이 코너에서의 주행이라든지 유턴하는 경우에 상당히 좀 짧게 돌 수 있는, 그리고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바뀐 이 새로운 6세대 익스플로러의 중요한 주행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 모드와 스포츠 모드가 확실히 좀 확연하게 좀 차이를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반응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의 담력에서 차이가 오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엔진 반응이 조금 더 고 RPM을 착용하면서 추월이라든가 가속할 때 이제 스포츠 모드라면은 이 큰 차를 상당히 무렵게 좀 추월하고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고요. 와인딩 로드에서도 좀 예상 외에 좀 거동을 보여주는 게 새로운 익스플로러 같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기존 모델보다 상당히 좀 기존 모델보다 상당히 좀 단단해진, 비교적 상대적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좌우 롤도, 코너링에서 좌우 롤도 상당히 좀 잘 억제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
기존에 이제 5세대 모델을 시승할 때 정말 조금 출렁거린다, 좌우로 좀 출렁거린다, 그리고 앞뒤로 조금 요잉도 있고 피치 현상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전형적인 미국 SUV다 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이 6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조금 서스펜션 세팅을 잘 다듬으면서 이 도로의 요철을 지날 때라든지 뭐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기존 모델보다 세련되게 조금 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이 댐퍼 세팅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 2차적인 진동이 뭐 운전석 뿐만 아니라 이제 2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잘 억제가 되어 있는 이 댐퍼 세팅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게 크게 기대 안 했던 이 와인딩 로드에서의 주행에서 뭐 개선된 모습을 확인하니까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적재 공간이나 뭐 2열 공간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편의 장비가 더해진 것 뿐만 아니라 이 주행성에서도 많이 개선된 부분이 새로운 익스플로러의 상품성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품성이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ADAS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건데요.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차선 유지라든지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이제 속도를 제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이 ADAS 시스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대형 SUV, 뭐 팰리세이드나 뭐 모하비 같은 경우,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 정말 최상의 이렇게 주행 질감, 그 ADAS 기능의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익스플로러도 크게 이제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제 대형 SUV를 비교하실 때 이런 점들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의외였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차음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행할 때 뭐 이전에 제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고속도로 주행을 했었는데요. 그 동안에도 한 시속 100km 정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요. 120km를 좀 넘어가니까 이제 A필러 부근에서 좀 풍절음이 좀 크게 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굉장히 좀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좀 하부를 뭐 집중적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아까 이 적재 공간을 살펴볼 때 이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차음을 위해서 차음제들이 이 하부에 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뭐 적재 공간뿐만 아니라 뭐 트렁크 그리고 엔진룸과 이 실내 사이의 부분, 격벽 부분에도 차음이 좀 잘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뭐 고속 주행이 아니라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노면음이라든지 풍절음 같은 경우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도 달라진 익스플로러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뭔가 좀 계속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래도 좀 좋은 점 하나는 시야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A필러가 생각보다 이 밖에서는 이 검은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두껍다는 인상을 좀 받긴 했는데, 실내에서 앉아보면은 이 A필러가 상당히 좀 얇게 돼 있고요. 또 앞쪽에 이 전면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밝은 이제 낮에 태양이 좀 높이 떠 있을 때는 이 가림막을 좀 가리고 주행해야 될 정도로 이 전면 유리가 넓기 때문에 이 전방 시야도 굉장히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뭐 전고가 높다 보니까 흡사 이제 올라타는 듯이 이제 1열에 운전석에 올라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방 시야도 상당히 깔끔하고, 앞쪽에 보닛 같은 경우에도 뭐 전면부에서 이 디자인을 볼 때는 굉장히 좀 높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내에서 앉아보면은 1열 시트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닛 자체가 많이 보이는 부분도 없고요. 차량의 앞쪽의 시야도 상당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8.9를 재원상에는 8.9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 100km 정도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비 게이지에 찍힌 이 숫자가 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기량이 좀 작은 엔진이긴 하죠. 뭐 300마력이 넘는 엔진이긴 하지만 배기량 자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이 고속 주행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확실히 좀 연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6세대 익스플로러 좀 만나봤습니다. 뭐 디자인의 변화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 실내 공간, 2열 공간, 또 적재 공간까지 굉장히 좀 넉넉해진, 그러니까 5세대 익스플로러를 구매했던 많은 분들이 이 익스플로러의 장점으로 꼽았던 부분들이 더 강화된 점들도 뭐 신차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시승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꼽은 오히려 또 다른 장점은 이 주행성이 기존 모델보다 상당히 좀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와인딩 로드를 계속 주행하면서도 차량의 거동이 그렇게 기존 모델처럼 뭐 출렁거린다, 뭐 꿀렁거린다 이런 부분은 뭐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비교적 탄탄해진 차체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고속 주행 시나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 차량의 거동이 흐트러짐 없이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엔진 출력도 높아지고 토크도 좀 상승이 됐죠. 그러면서 기존 모델보다 좀 더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새로워진 6세대 익스플로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국내 시장에서 경쟁 모델이 많아진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형 SUV들이 많이 좀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5세대 모델이 팔리던 그런 한국 시장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히 6세대 익스플로러는 기존 모델보다 많은 개선을 이뤘습니다. 적재 공간뿐만 아니라 주행성에서도 많은 개선을 보인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격 인상이 한 200만 원 정도 있긴 했지만 뭐 주행 안전장치라든지 새로운 편의 장비들이 추가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그래도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굳이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 많이 기존 모델보다 좀 디지털화된 부분들이 보이긴 하고 있지만, 최근 출시되는 이 대형 SUV들의 실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소재감들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뭐 미국 차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소재 같은 경우에 실내 곳곳에서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손가락을 눌러보면 단차가 살짝 벌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많은 그 미국 차들에서 보았던 부분, 약간 좀 투박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새로워진 익스플로러의 조금 단점, 몇 가지 단점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